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드디어 조정장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QQQ 608불 정도에서 QAD를 꼭지점을 매수했는데 그때 잠시 조정이 오고 지금은 제가 그려놓은 차트 기준에서 약간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은 상태라서 오히려 좀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조차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QAD 가격 235불을 바라보고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 QAD를 어디서부터 다시 매수하면 좋을지 저의 관점을 공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대한 저의 관점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AD 가격을 이 635불 구간에서 바라보는 투자하는 만큼 반대로 밑에 하방 60불까지 혹은 100불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담는 구간까지 하락할 것을 열어두고 더 장기적으로 가는 이런 구간에서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는 개인적으로는 한 번쯤 큰 하락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 기준을 세워놓는 거는 제가 직접 만들어 놓은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일정 패턴, 그래서 어떤 조건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QAD 가격이 235불에서 매도 신호가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지금 기준에서 이 수치를 넣게 되면 이렇게 매도가 나오더라 해서 정한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스닥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표시를 해뒀습니다. QQQ 가격으로 815까지 도달한다면 고점 신호가 나올 수도 있겠다. 최악의 경우에는 나스닥이 521불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여기는 진짜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간편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지점 QQQ 비싸다 무서워하시지 마시고 현금 비중만 관리하면서 투자하면 전혀 어려울 거 없습니다. 나스닥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여기 상승 추세를 가고 있는 상단에서 가지 못하고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 보라색 라인에서 이제까지 갭을 메꾸러 오게 되는데 QQQ 614불에서 정도에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하시면 조금 더 상승. 하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 시장 분위기를 봐서는 이 전고까지 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 정도의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그 다음에 만약 여기를 깨지게 되면 21선을 깨지기 때문에 일봉 차트 기준에서 이 51선까지 근처, 지금 여기 검정색 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 추세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밑에 상승 추세를 뚫고 더 강한 상승장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지금 밑에 지지를 받는 테스트까지 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QAD를 조금씩 모아간다면 이런 구간, 이런 구간 가격으로 따지면 QQQ 가격으로 596, 여기서는 조금 더 비중을 좀 담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점 대비 6.4%래.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질 정도로의 악재가 터진다면 그 다음에 지지가 592인데 592에서 차트 관점을 보면 어떻게 보면 수평선하고 비슷합니다. 굉장히 큰 장기적인 추세라서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반대로 저항도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 그 다음에 코로나 전 고점 떨어지기 전에 이었고, 그 다음에 21년 고점을 만든 아주 큰 장기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뚫고 올라왔고 그 위에 있다가 리테스트를 하러 오는 구간이다. 592불 정도에서는 내가 마음먹고 조금 담아도 나쁘진 않다. 하지만 여기 추세가 깨지면 조금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관세 전통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 내려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592에는 베팅하고 장기적으로 들고 갈 만하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깨지게 되면 입각 하나 기준에서 562불 정도까지 왔을 때는 저는 적극적으로 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는 TQQQ까지 좀 편입을 해서 좀 같이 들고 가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12%인데 나스닥 기준에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12%는 흔히 생기는 일입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씩.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는 상승장 추세 유지가 되고 있는 한에서는 담아도 되는 구간이라고. 그래도 최악의 리스크까지 열어두고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몰빵이 아니라
현금 여유를 남겨두고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561불 정도까지 단기간에 오지 않더라도 산타 랠리가 오지 않고 이렇게 조정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나스닥 주봉 차트에서는 51선까지 내려오는 구간이라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담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 한에서는 나스닥이 주봉 차트에서 51선에서는 조로의 매수 구간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상승 추세 51선, 상승 추세 51선 위로 노는 거 보시죠. 근데 반대로 51선 깨지게 되면 더 큰 하락 추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인지하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지점 이 구간까지 떨어진다면 제가 바라보고 있던 QAD 가격이 60불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리스크 열고 QAD 가격 235불까지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제가 그어놓은 빗각이 저항과 지지를 잘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머니플로우 수치 기준에서 이런 모습이 보이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빠지는 이 구간이 나온다면 아마 비트코인은 시즌 종료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떨어지면 흔히 보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93K나 92K 사이까지 조정이 올 수 있고 여전히 일봉 차트에서는 하락 추세를 진행 중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 기준에서 51선을 지금 깨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 안에까지 여기는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102K인데 올리지 못하면 102K 기준에서 99K로 떨어지게 되면 그냥 차라리 손절치고 밑에서 다시 기회를 노리는 것. 그 다음에 올라가더라도 저항 자리가 있기 때문에 105K, 106K, 110K까지 비중을 줄이는 작업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상승 추세가 들어가는 구간, 적어도 이 현재 여기 보이는 빗각 기준에서 벗어나는 캔들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평선도 상승 추세를 정배열로 가는 모습이 보이고 혹은 골든 크로스가 보이는 구간에서 진입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그 예상 구간이 115K 이상 혹은 110K에서 이 노란색 차트, 노란색 선 기준에서 벗어나는 기준에서 진입을 하는 게 가장 좋고 안전하게 진입을 한다 하면 115K 위로 보고 투자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시나리오로 만약에 한다면 지금 여기 그려놨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전까지 구름대 사이가 빈 공간이 있습니다. 빈 공간에 요번에 이렇게 20% 가까운 상승이 나와준다면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한 115K에서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이 구름대, 음의 구름대가 계속 커지게 때문에 당분간 비트코인이 시즌 종료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그냥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3200불에서 올라타서 저항이 될 수 있는 구간 3700 정도, 3700 정도에서 저항 구간이 발생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 차트 보면서 힘이 약하다, 회복의 힘이 약하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물린 것을 살려준다고 믿고 하는 것보다는 손절을 치더라도 물량을 조금 덜어내면서 손실을 줄인다 생각으로 접근하고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낫고 여기 돌파 4500까지 돌파하는 것 보고 안전하게 진입을 하는 게 오히려 좋은 진입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저점에서 잡는 거는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데 잡으면 되지라고 하지만 사실 이런 데 잡는 거는 좀 어렵고 제가 이런 구간에서 한번 잡았었는데 이런 건 눈에 보이다시피 이평선, 장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되는 거의 직전이라서 여기서 진입을 한 거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골든 크로스가 아니라 데드 크로스가 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니플로어 같은 거는 이미 저점을 찍고 살짝 올라가려고 하는데 만약 더 떨어지면 진짜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지지 구간이 한 2830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저점 찍거나 아니면 제 빗각 기준에서는 2330 차라리 단기적인 반등은 이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지금 시장 흐름을 보면 파란색 선이 비트코인이고 캔들이 나스닥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려놓은 차트인데 만약에 이 보면 노란색이 좀 단기 상승, 제가 이걸 어떤 기준으로 그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노란색을 파트를 미리 그어 놓은 거거든요. 아마 이거랑 비슷하게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시기가 여기 시기보다 2024년 초의 분위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놓은 차트인데, 그러면 노란색 기준에서 보면 지금 여기 패턴하고 좀 비슷하죠. 비트코인이 빠지고 나스닥이 쭉 올라갔지만 나스닥이 내려오고 비트코인은 단기적인 반등이 살짝 나오더라도 하락 추세가 조금 이어지면서 다시 나스닥이 반등할 때 다시 코인도 뒤늦게 따라가는 패턴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아마 그런 패턴이 보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 관점도 그렇다시피 반등에서는 내가 회복을 바라보기보다는 반등에서 조금 비중을 축소하고 다시 한번 2차 하락이 생길 텐데, 2차 하락 이후에 캔들 추세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나스닥 흐름을 보고 나스닥이 반등할 때 비트코인이 같이 따라서 반등한다면 그때 같이 비중을 조금 실어가면서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패턴이 이거랑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나스닥은 고점을 찍었고 비트코인은 저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고, 나스닥 고점을 찍었고 비트코인 내려가고, 하락 추세 상승 추세, 그 다음에 만약에 나스닥이 떨어지게 되면 나스닥이 이렇게 떨어지고, 단기적으로 떨어지는 동시에 비트코인이 기술적 반등으로 살짝 나왔다가 비트코인도 조금 내렸다가 다시 나스닥이 상승하는 추세 보였을 때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가는 느낌이 보인다면 비트코인은 이때 진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시나리오는 이 정도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돈을 꼭 지키면서 이 투자 시장에 꼭 오랫동안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